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변곡점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집값 모든 지표가 하락으로 곤두박질을 치다가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급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민심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인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개발에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정신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민심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하고 한심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까요? 상담원에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은 안정시키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기어코 집값 분위기 확 바뀌었다. 자, 지금 부동산 8년째 이글이글을 불타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빅뱅 뻥 하고 터지는 일만 남았겠죠? 자, 여러분들 대선을 승리하려면 집값 잡아야 합니다. 이건 뭐 과거 통계도 나오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래요. 집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뭐 유리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뛰는 집까지 포함하면요, 차라리 있으나 마나한 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보실래요? 자, 대선 승리, 집값 하락 희망이 무려 70%. 이건 여론조사 당장 해도 60, 70%는 안정을 바라요. 먼저 가장 먼저 무주택자. 지금 벼락거지, 정말 슬픈, 정말 우픈 용어입니다. 무주택자들 얼마나 지금 잠이 안 오겠어요. 2030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뭐 보수 진보는 딴 사람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봐요.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자, 개인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러는 거지. 자, 2030 젊은 세대들은요,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해요. 5060 자녀 걱정. 지금 2030은 상대적으로 집값 너무 올라갔고 뿔이 지금 잔뜩 났어요. 단순하게 싫다가 아닙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 5060 자녀 걱정으로 잠이 안 와요. 1주택자들이라고 좋아할 줄 아세요? 집값이 오히려 안 올라간 1주택자가 한 30% 든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주택자보다 더 화가 났어요. 다른 거 다 뛰었는데 내 것 안 뛰었잖아요. 일반 서민들, 뭐 집이 있든 없든 간에 근로소득을 우선시 여기지 집값 뛰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겠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놈은 근로소득은 기고 있는데 불로소득은 날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규제 완화보다 지금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여든 야든 규제 완화에 이제 모든 힘을 쏟고 있죠. 정말 헛다리를 그렇게 짚을까요? 왜 이렇게 무식할까요? 진짜 제가 봐도. 자,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포인트, 이번에 왜 오세훈이 됐어요? 오세훈이 이뻐서 됐습니까? 여당이 집값을 못 잡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하도 그러니까 집값 일부러 뛰었든 안 잡았든 뭐 못 잡았든 결국 그것 때문에 야당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제 완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이건 여야 할 것 없어요. 아무튼 대선 이기려면 집값 하락시키는 사람이 이긴다. 자, 한번 볼까요? 집값 하락 요인은 상당히 강했었어요. 하향세가 지금 쫙 큰 물줄기를 타고 갔는데 지금 약간 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턴. 그런데 집값 상승 요인은 턴에서 이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락, 여러 가지 지표가 하락 쪽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꺾인 듯한 분위기. 바로 오세훈발 강남 재건축이 시작입니다. 자, 1번 주요 지표 하락 추세. 아직도 주요 지표는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해요. 주택거래 지속 감소, 거래량이 지금 늘어난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역시 집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단 이제 4월 달은 또 봐야겠어요, 거래량을. 자, 8년간 집값이 폭등해서 지금 누가 뭐래도 폭탄 돌리기, 상투 시세 아닙니까? 대세 하락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사이클상으로도 하락 위험성. 대선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지금이야 뭐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쓰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집값을 잡으려면 강력한 대책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시세 심리, 이게 부동산 시세가 처음으로 상승으로 꺾였죠. 심리 지수도 올라왔습니다. 자, 상승 반전했다는 건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특히 재건축이 띄움으로써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다? 강남 재건축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상승할 때. 자, 규제 완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요. 왜 자꾸 규제를 완화해 주는지. 지금 뭐 1주택자들 그런 규제 완화할 거라면 집값 지금 쳐올리는 거 있죠. 이거를 먼저 방지해야지. 그건 가만 놔물라라 하고. 자, 여름 이후에 5년 폭등. 지금 또 왜 올라간다고 느껴지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8월 달만 되면 집값이 날아가요. 8월 달에 꼭지를 찍은 거죠. 즉 5, 6, 7, 8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바로 되는 게 아니야. 한 3개월 동안은 하향세지 플러스야. 결국은 올해 내내 불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솔직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왜 제가 잡은 줄 아세요? 부동산 정책다운 정책이 없어요. 집값 잡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누가? 집권 여당이요. 플러스 자,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지금 재건축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예 소규모 당을 뽑아야겠네요. 참 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자, 오세훈 국토부, 자, 오세훈 국토부, 여야 아예 다 제가 묶었어요. 집값 상승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 보시면 알아요. 그냥 오세훈 재건축, 주요 재건축 급등하고 있고 재건축 상승 확산되고 있죠. 부동산 상승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세훈 풍선 효과, 재건축 거래 허가제 한다고 하죠. 이걸 오세훈은 서울 전체를 때려야 돼요. 이번에 하려면 좀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전체를 때리지 않는 한은요, 무슨 압구정동 집값 올라가니까 압구정동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여의도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거기는 조금 이제 약간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걔들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아닌 곳들이 또 뛸 거야. 왜? 이미 지금 삼실, 대치, 삼성 이런 데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제 하는데 집값 물론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꿈틀거리면서 많이 뛰었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어요? 핀셋 규제, 비규제 지역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은 이건 엄청난 본인이 카드로 착각하고 있는데 서울 전체를 때리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그렇게 정부 여당을 지켜봤으면 본인도 그걸 봐야지. 정부 대출 완화,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슨 놈의 대출 완화예요. 지금 집값 폭등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한 게 생겼는데 지금 몇 배 뛰었는지를 모르나 봐요. 서울 집값, 도심 집값이 세계 2위라고 하면 정신을 다 차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젊은이들 표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대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청년층 대출 완화. 참 그다음에 종부세 완화. 1주택자 어떻게 하면 1주택자 그 비싼 아파트 사는 강남 사람들 환심이나 받아갖고 표라도 얻을까 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1주택자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잘못됐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거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떨어뜨릴 어떤 그런 정말 규제는 아예 내놓지도 않고 올라갈 규제 완화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불필요한 규제는 양도세, 중과세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 다주택자들 또는 갭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보유세 또는 실거주 안 하는 사람들 이익 환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준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답니다. 이게 공시가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18억 정도까지는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자, 강남 재건축 상승. 지금 강남 재건축이 올라간다는 게 왜 안 좋냐면 이거 다음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이 뛴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 뛰면 지금 지방광역시 잘 잡혀가고 있어요. 자, 흐름이 아직은 상승이지만 그래도 거래가 끊기면서 쭉 마이너스로도 전환되고 있는데 또 불장될 거예요. 그러면 집값 잡기 무대책입니다. 여든 야든 뭐 서울시장이든 국토부든 갭투자, 다주택자,
이걸 잡아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패닉바잉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걸 여기 현재 지금 2017년 나왔는데 16년에도 그랬어요. 8월 달에 집값 박근혜 정부 때도 나온 다음에 꺾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이거 잘 봐봐요. 이게 0인데 0 위가 지금 집값 폭등이 훨씬 많죠. 하락 잠깐 했고. 하나같이 하반기 때 뛰지 않았어요. 하반기 때 뛰었으니까 대책이 나오잖아요. 9월, 8월, 12월, 7월, 8월 뭐 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도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8월이나 9월 달까지는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아니야. 한 거의 11월, 12월까지 돼갖고 마이너스 전환되네 만에 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원래 나는 5대5로 봤어요. 5대5로. 물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저가 아파트, 저평가 아파트는 잡아라. 자꾸 댓글에 그걸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현 정부 못 믿겠어요. 집값 안 잡잖아요. 그렇다고 야당을 믿어요? 에이 천만에. 오세훈을 믿어요? 믿을 놈이 없어. 믿을 놈이.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7대 3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 잘 내려오다가 결국은 갈고리 모양으로 꺾였는데 올해 또 여름에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은 한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2021년에 제가 올라간다고는 얘기했죠. 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1년 뛴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잡아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 2년 동안 비과세 동안 띄워줘야 하는데 그건 장담 못 하거든요. 내년은 대통령도 바뀌고 뭐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정권 유지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값은 떨어질 것 같아요. A, B 결국은 올랐다가 2022년부터 하락하지 않을까 약 70%로 봅니다. 오세훈 재건축 아무튼 오세훈이 문제네요. 재건축 그 다음에 정부 부동산 투기 대책 현재 집값을 잡는 사람들은 국토부가 잡아야 하는데 형편없어요. 대책이. 소폭 하락 후에 여름에 또 대폭등 반복 이런 식으로 여름에 폭등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또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안타깝네요. 여기 봐봐요. 이게 서울시거든요. 이쪽이 서울 구별로 쭉 나왔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작년에 11월 달 대비 자 올 3월 달에요. 파란색이 확 늘어났죠. 마이너스죠. 자,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도 흐름이 이렇게 하향세를 탔단 말이에요. 점점 파란색이 바뀌었잖아요. 4월 들어서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조금만 가면 다 마이너스 됐을 텐데 파란색으로 다 됐을 텐데 이제 틀어버렸다고요. 물론 다음 주 또 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이 정책 요인이 없어요. 부산 한번 볼까요?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 작년 4분기 꼭지 찍고 좀 다시 파란색이 드는 듯 했더니 또 불장되다가 자 3월 달에 파란색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대구 보세요. 대구도 좀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다만 인천만 불장이죠. 여기 자, 지금 3월 달 모습이에요. 이게 3월 달 둘 다. 그럼 4월 달도 이 흐름으로 점점 꺾여야 하는데 4월 달은 지금 갈고리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서 좀 봐야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이후에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봤더니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꺾인 다음에 추락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냥 쭉 올라가요. 끝까지. 그게 좀 걱정은 돼요. 이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국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재건축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커졌다. 해보세요. 이 경기도 불장이네요. 빨간색. 인천도 불장. 서울은 그렇게 빨갛지는 않지만 이제 서울이 경기도를 이길 수도 있어요. 지금 상승세라면. 그 다음에 여기 대전도 빨갛네요. 전체적으로 이 지방도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색깔이 좀 그래도 불그스름하죠. 그럼 서울 어디가 뜨겁냐 봐봐요. 송파, 강남, 서초, 노원. 여기 공통점이 뭐죠? 그래요. 재건축이 많은 곳들이에요. 기타 동작, 관악, 영등포, 양천이 그 다음 빨간색이죠. 도봉, 강북. 여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많은 곳들이에요. 재건축이 중심이 있는 곳들을 많이 떴죠.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서울도. 서울 아파트 매매 자 수급지수 지금 얼마나 좋았어요. 4월 진짜 5일까지만 해도 96으로 좀 내려가다가 다시 한 주 만에 반등. 이게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분위기상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이제 시세를 볼까요? 부동산 114 보세요. 0.05까지 내려오다가 4월 16일자로 꺾였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도 쭉 내려왔다가 0.05까지 꺾였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처음으로 머리를 들었죠. 0.07. 자, KB 리브원 쭉 떨어졌다가 0.20 4월 5일자 기준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갈고리 모양이 다 꺾였다는 것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다만 거품 폭등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민심은 집값 하락이나 안정을 원하는데 위정자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재건축 상승 잡아야 집값 거품을 막습니다.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약간 거기 들었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파란색 약간. 근데 재건축 봐요. 확 떨어지다가 확 꺾였죠. 위로. 그래서 양천,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서울, 영등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많은 곳들이 다 지금 턴한 거 보이시죠?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나르고 있네요. 오세훈이 흔든 재건축 잡아야 하는 노영우. 20대 투표 집값이 달렸습니다. 2020년, 21년 기간별 상승 지역. 자, 여러분들 20대가 재밌는 게 2010년부터 17년 봤더니 계속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뭐 정치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본인들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20대 투표율 추이 보니까 17년, 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 민주당 편인 줄 알아, 젊은 층이. 자, 2021년 보세요.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정치를 제대로 하고 서면편 또는 공정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당을 찍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당이 있다면 그 당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거는 2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대도 그렇고요. 50, 60대도 뭐 마찬가지죠. 보시면 자, 2020년에서 21년 상승 지역을 쭉 한번 봤더니 막 작년 2020년 경기도 엄청 뛰었죠. 아시죠? 지방도 많이 뛴 거 아시죠? 2020년 보시면 3월까지 뛴 곳들을 봤더니 수원이 많이 뛰었는데 수용성이라고 들어봤죠. 수원, 용인, 성남 좀 수도권에서 메인 지역들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한 4월 정도 들어서면서 이제 안산, 뭐 인천, 그 다음에 여기 6월 달에 청주 그러더니 7월 달에 불 질렀죠. 수도 이전으로 세종시가 날아갑니다. 이게 다 나왔잖아요. 서울시 잠깐 뛰었고 이게 지금 1등한 곳이에요. 지자체에서. 그러더니 다시 이제 한 10월 정도로 넘어와서 그동안에 못 갔던 곳 조정지역 늦게 조정하는 바람에 김포시 날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있죠. 지방 풍선 효과로 부산부터 뛰기 시작해서 대구 뭐 대전 다 불장이 되고 수도권 고양시가 파주시와 더불어서 막판 폭등을 하더니 최근에는 이제 뭐 시흥시, 동두천시, 양주시, 평택시 불장됐습니다. 이거 1등 했던 각 주별로 1등 했던 곳들을 보면 풍선 효과로 계속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네요. 부동산 대출, 종부세 규제 완화나 생각하고 있고 종부세 내는 집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이 시장은 불안.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꼭 시점이 지금 시점이야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집값 잡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인기나 끌려고 결국 이런 인기 끌다가 나중에 무주택자들한테 또 팽당해가지고 대선까지 떨어지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집값 올라가는 것밖에 없네요. 집값 상세 꺾이자 주담대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완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 또 패닉방이 또 일어나죠. 자, 지금 여든 야든 오세훈이든 참 집값을 하락시키지는 않고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거품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아파트가 집값 거품이 상상 이상으로 치고 올라서 유주택자 상당수도 집값 하락이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이나 규제 완화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